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아마 이거 직접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게 2년 전인가 1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직접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이런 식의 미디어 파사드 혹은 뭐 프로젝션 매핑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그래픽을 뭐 처음 보시는 분도 사실 계실 겁니다. 빛을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이런 구조물에 이거를 스크린 삼아서 어떻게 이런 걸 할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경북구에서 진행된 미디어 파사드 축제 중에 한 테마였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이 낯서셨을 텐데,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건축물이 아예 스크린이 되는 거죠. 오늘 신직업의 발견에서는 미디어 파사드 설계 전반을 담당하는 미디어 파사드 디자이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직업 미디어 파사드 디자이너의 세계 이야기해 주실 김홍룡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뉴 미디어 아티스트 최성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저희 신직업의 발견의 공식 질문입니다. 뉴 미디어 파사드 디자이너,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미디어 파사드 디자인을 논하기 전에 네. 경관 디자이너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경관은 주간 경관과 야간 경관으로 나눠집니다. 네. 그 중에서 야간 경관은 우리가 뭐 형광등이나 백열등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시 조명이 있고요. 네. 우리가 또 신미감이나 그다음에 어떤 콘텐츠를 가미한 이벤트를 위한 경관 조명으로 나눠집니다. 예, 예. 자,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면은 경관 조명을 이루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도 낮에는 막 그런 거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일단은 미디어 파사드, 그러면 미디어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매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파사드는 그 정면, 앞,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미디어 파사드는 미디어와 파사드의 합성어인데, 네. 미디어는 우리가 통상 알다시피 정보 매체 수단을 얘기하고요. 네. 파사드는 건축학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네.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벽면, 특히 이제 정면 부위를 네. 우리는 파사드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정면 부분에 그 영상 매체를 이렇게 투사를 시켜서 네. 원하는 어떤 콘텐츠를 구현하는 것을 미디어 파사드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뉴 미디어 아티스트, 물론 전에 저희 뭐 시각 디자이너, 그다음에 뭐 인포그래픽 디자이너도 나오셨고, 그다음에 또 이 자리에 또 디지털 인포그래피 하시는 또 선생님도 나오셨고 하셔가지고 이제 좀 많이 좀 익숙은 해지시지만, 그래도 뉴 미디어 아티스트 이렇게 되면 좀 뭐 할까 이런 거 있으시거든요. 선생님 하시는 일하고, 그다음에 지금 감성 놀이터 대표로 계시잖아요. 거기선 또 뭐 합니다라고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미디어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운 융합적인 그런 유미디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상현실, 미디어 파사드, 뭐 증강현실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미디어 아트까지 새로운 아트에 도전하는 그런 아티스트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감성놀이터는 아티스트 그룹이자 컴퍼니예요. 그래서 새로운 작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파사드와 가상현실에 도전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몇 분 계세요 지금? 지금 스텝이 4명이고 예. 작가가 11명 있습니다. 많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저는 항상 좀 이런 분들이 많아지셔서 저희들 이 도시 경관하고 이 풍경들이 좀 항상 좀 멋지고 좀 걸어 다니고 싶은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는 생각 많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예, 그래서 프로젝트마다 모이고 그 다음에 1년에 2번 정도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연트롤파크라고 거기에 있습니다. 연남동에. 아, 그러시군요. 아, 핫플레이스 연남동에 계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궁금한 얘기 같이 좀 얘기하면서 이해도 좀 해보고 뭐 재밌는 것도 좀 같이 보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미디어 파사드 아까 얘기하실 때 벌써 조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이렇게 뭐 일반 조명 있고, 그다음에 경관 조명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떤 조명 일단 선생님 회사에서는 어떤 조명 많이 쓰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 LED 조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경관 조명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 그 프로젝션 매핑 같은 그런 거 할 때는 뭐 조명이 아니라 그것은 말 그대로 프로젝션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저희가 보는 거니까 선생님은 그거 작업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LED 중심의 어떤 그런 작업을 좀 많이 아무래도 하시나요? 그 파사드 그러니까 건축물의 벽면에 그 LED 등기구를 부착을 시켜서 그렇게 구현하는 LED 제품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선생님께서 어떤 작업하셨는지, 선생님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저희가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럼 영상도 좀 보고 그거 같이 보면서 얘기 좀 나눠보죠. 이게 저 생각지도 않게 지하도입니다. 지하철 지나다니는 길인데. 자, 열차를 타고 지금 막 출발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청계 신분당선 청계역과 판교역 사이입니다. 신분당선 제가 못 타봐가지고 제가 이걸 못 봤네요. 아이고. 이 열차는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LED는 수명이 길고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주로 경관 조명용으로 지금 절대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프로젝터 매핑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제 선생님께서는 전문이 이쪽이시기 때문에 뭔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 전방 부분에서 신분당선에서 1차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이야. 해놓은 구간이 있고요. 야. 나옵니다. 예, 뭐 이런 디자인도 뭐 깔끔하고 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선생님 지금 또 이제 다른 작품 하나만 이제 더 봤으면 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 네. 이게 뭐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이제 교회도 이제는 조금 더 유연한 태도로 바로 이렇게 또 작업을 맡기시기도 하시는군요. 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까 제가 미디어 파사드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파사드가 건축물의 정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부위가 건축물의 정면 부위입니다. 이 부위에 야간에 조금 독특한 콘텐츠를 구현하고 싶을 때 건축물 정면에 LED 등기구를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그램화 시켜서 현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의뢰가 와서 좀 뭐랄까, 이거 좀 신선하다 생각하셨나요? 어떠셨나요? 보통 교회 같은 곳은 종교 시설이기 때문에 많이 안 하는데 조금 처음엔 좀 신선하게 다가왔었고 개인적으로 조금 애정이 가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선생님, 실제로 저희가 좀 대한민국의 많은 풍경 중에 참 어떻게 보면 엽기적일 수 있는 풍경이 옛날에 그거였잖아요. 빨간 십자가들이 그랬었죠. 예. 저 여기를 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풍경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종교적 차원에서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았고 그래서 자성의 목소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식의 미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이런 것들은 좀 작가로서 보실 때도 좀 좋으시죠? 예, 그 밤에 굉장히 그 강압적으로 십자가 어떤 모양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미학적으로나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빛을 표현하는 것은 밤에도 뭐 관광이나 또는 예술적인 표현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나가면서도 약간 그 생각도 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의 소견 편입니다.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예. 근데 저는 좀 더 천천히 가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선생님은 의견 주신다면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예, 슬로우하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라인 스트로크 애니메이션만 썼는데 여기에 어떤 분위기를 더 연출할 수 있는 색감들을 조율하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뭐 또 2차, 3차 뭐 이렇게 하실 때가 되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면 다른 교회 혹은 다른 기관에서도 저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더 의뢰도 많이 올 것 같고. 네. 예.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선생님 것도 좀 보죠. 예. 예. 예, 이 작품은 이모션 플라워라고 해서 2012년에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 아웃도어 스크린이라고 해서 이제 갤러리를 벗어나서 건물의 외곽에 미디어 파사드 작업을 했던 작업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거 뭐 저희 서울역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예, 맞습니다. 서울스퀘어. 미생 건물이라도 불리우는 그런 건물이죠. 거기서 예. 좀 더 발전을 해서 그냥 미디어 파사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터랙션 할 수 있게 거기에 인터랙션이 온 가능하군요. 그 사람들이 직접 작품 안에 들어올 수 있게 API를 했습니다. 예, 한번 보죠.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이거는 SBS 상암의 SBS 프리즘 타워에서 음악 방송과 콜라보를 한 작품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터랙션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뭐 자기가 사진을 뭐 넣고 싶다거나 뭐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 저한테 친구 등록을 하면은 그때 API를 가져와서 페이스북에 API를 가져와서요 실시간으로 그 작품 안에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진 지금 저희가 네, 보고 맞아요. 있는 그게 바로 그런 개념인 거죠, 지금? 예. 아, 그렇군요. 사진이나 자기 정보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되게 재밌어 하시고 네, 또 맞습니다. 이게 또 되게 많은 또 트렌드 중에 하나죠, 글로벌한 인터랙션이 트렌드 중에. 앞으로 이제 미디어 파사드도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을 보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 나 저거 봤어 혹은 이제 아 저런 걸 미디어 파사드 디자인 뭐 혹은 뭐 프로젝션 매핑 뭐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미디어 들어간 말은 저런 거구나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정말 컨텐츠가 생명이네요, 선생님. 컨텐츠를 어떻게 설계하시고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추진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제일 먼저 의뢰가 들어오면 전체 대상지를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리적 조사부터 해서 인문학적으로도 접근을 하고요, 역사적으로도 접근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그 주변에 뭐 10개년 내지는 20개년 종합 그 개발 계획까지도 다 체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그 주 테마로 할 수 있는 컨셉을 도출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구체적으로 디자인 설계가 들어갑니다. 선생님 말씀 중에 좀 좋은 지적이시고 저는 좀 반가운 게 저희가 무슨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뭐 이벤트적인 어떤 무슨 작업을 할 때 그냥 순간순간 해버리고 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 중에 참 좋은 지적이 전체 경관, 그다음에 역사적인 그런 맥락, 그다음에 도시 계획의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보고 나서 한다. 그리고 그 어떤 스토리텔링의 관계도 거기서 찾아낸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리거든요. 실제는 좀 어떻게? 실제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저희들이 뭐 주간이든 야간이든 미디어 파사드든 뭔가를 설치를 하면은 법규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통과를 해야만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을 통과를 못하면은 명백하게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의 콘텐츠를 연출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한 작업은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선생님 지금 죄송하지만 그 회사에 지금 직원이 지금 몇 분 계시나요? 지금 10명 있습니다. 10명 중에 그 디자이너는 또 몇 분이신가요? 디자이너하고 시공 쪽이 반반씩 이렇게 배치가 되고 그러시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공은 시공대로 또 굉장히 정교한 작업을 하셔야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맥락 안에서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문화적인 원형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도시 전체의 어떤 흐름에 이런 문제도 같이 잡아서 테마를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좀 기시겠습니다.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뭐 최소 몇 달은 걸린다고 보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그 교회 그 패턴 봤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시면 단순하다 보실 수도 있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그런 것들. 설계 기간이 기본 설계가 한 달, 실시 설계가 한 2달 정도, 그 다음에 시공 준비 한 달, 시공 기간은 한 3달 정도 넉넉하게 잡고 시작을 예, 했습니다. 그럼 디자이너들이 그 패턴 잡고 이런 거는 얼마나 걸렸나요? 한 달 정도의 기간. 한 달 기간 동안 완전히 그거에만 매진해서 이렇게 예, 작업하시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아하셨나요? 그 목사님이 좋아하셨다고 그래야 되나? 그 신도분들이 좋아하셨다고 그래야 되나? 예. 주변 주민들도 있고요. 예, 또 예. 그다음에 우리 뭐 성도들도 있을 거고요. 예, 관계자분들 다 계실 건데 뭐 주민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좋아하세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굉장히 좀 뭐랄까 열린 태도로 하자라고 해서 여긴 됐는데 아마 신도분들 중에서 또 약간 또 생각이 다르실 수는 있는데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좋죠. 뭐 이렇게 뭐 퇴근하는 길이든 내 동네가 더 예뻐졌으니까 분명히 그런 느낌으로 전 다가옵니다. 제가 이제 인천시장이에요. 제가 이제 인천시장이라서 그 인천시의 그 공항으로 가는 어마어마하게 긴 저희 그게 뭐죠? 영종도로 영종대교인가요? 그 아무튼
그 공항까지 연결되는 그 바다를 건너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세계 많은 분들이 오시는 관문이니까 제가 시장으로서 거기에 미디어 파사드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좀 이거 좀 해주십시오. 딱 그렇게 되면 고려해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작업을 하게 되는 그 매뉴얼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지금 저랑 같이 상상하면서 어떠하게 작업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 예.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일단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럼 공항에 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차를 타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 대상지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엄청 깁니다. 아, 예, 뭐 할 수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니까. 할 수 없습니다. 뭐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예, 됩니다. 그렇죠. 대상지 조사를 한 다음에 예. 이 부분에 과연 뭔가를 설치를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법규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법규적으로. 예,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헌법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산업단지법, 건축법, 기타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 법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차적으로. 이게 고모님들이 네. 다 알려주시면 좋은데 또 다는 모르시는 다 경우가 모릅니다. 있어요. 예. 예. 저희들이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네. 체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조례까지도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시군요. 예. 체크를 한 다음에 뭔가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 컨셉을 도출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큰 다리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를 하는데 어느 부위에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지를 그렇죠.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요. 저는 이제 시장으로서 그 다리 중에 이렇게 아치 올라가는 부분 네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게 좋으니까 예. 그거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예. 할 수는 있지만 네. 검토하시고 봤을 때 거기는 이러저런 일 때문에 안 돼서 이쪽 하향 부분에 하셔야 됩니다라든가 네. 이제 이런 그런 제안을 맞추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주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제안서 형태로 이렇게 몇 가지 제안들을 저희들이 드립니다. 시안을.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시장님께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3번이 좋아요 네네. 라고 했을 때는 네. 3번을 기본 설계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시 설계안을 만들어 나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이 완성이 되면은 네. 이제 그 기본 도서를 가지고 시공을 하고요. 그러면 그 완성본을 디자이너 컨셉 작업 어떤 네. 패턴 하겠다 어떻게 그 인천의 어떤 역사적 맥락 뭐 항구 그다음에 공항의 맥락 이런 거 다 따지셔야 되니까 그런 디자이너 작업은 어디서 들어가게 되나요? 그러면 그 디자인- 처음 PT 그거 하실 때 들어갑니까? 아니면 처음 PT 들어갈 때 이미 그런 어느 법규 정도? 검토는 다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디자인 작업은 네. 어디에 들어가나요? 디자인 작업은 그 이후에 이후에. 구체적으로 디자인 작업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직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디자인 작업이 들어간 상태인가요? 아직은 안 들어간 상태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과정까지는 그 디자인 작업이 후반부에 이제 후반부에 막 이제. 인발부가 되기 시작하는 그렇게 시점입니다.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이 정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이너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할 거 고려하고 미학적인 차원이나 이제 조형적인 거 다 고려해서 이제 들어가는군요. 근데 이게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래픽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조명 기구를 쓸 거냐 아까 말한 대로 뭐 그 무슨 램프도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디자이너들이 또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안개가 많이 끼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안개가 많이 끼는 곳이니까 안개 같은 것도 고려해서 이제 디자인을 해오셨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시장님이고 저 3번 좋아. 저도 이제 처음에 봤을 때 3번이 좋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만 안개 때문에 안 보이는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안개를 뚫고 나가는 어떤 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님이 아이고 그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커지는 거죠. 그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그렇죠. 저희들이 미리 대안 설계를 해놓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예, 선생님.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예, 거죠. 보관을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 다음에 대안 설계 이건 어떻습니까?라고 제안을 했을 때 그렇죠. 대부분 다 먹힙니다.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 했을 때 뭐 준비, 사전 준비, 공간 뭐 이런 거 다 준비하셔가지고 PT를 하실 때 이미 거기에 다 그런 게 고려 사항이 다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만약에 안 되면 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저희 나라에서 가끔 그런 일이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발주처의 심리 상태까지도 미리 파악을 하는 그런 스킬도 필요하고요. 예, 그러시겠죠.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그 느낌이 이렇게 온다라는 게 좀 파악이 좀 됩니다,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진짜 좀 그거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심리학 공부를 지금 시작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니 그 영종도 말입니다. 아. 정말 그 다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뭐 세계 시민들이 다 와서 처음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멋진 다리를 걷는데 미디어 파사드까지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은 왠지 지금 욕심나지 않으세요 벌써? 예, 구미가 당깁니다. 예. 아무래도 뭐 그 정도 사이즈면 상당히 큰 예산이 들기 때문에
뭐 일단은 국민적 공감대 이런 것도 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군데군데만이라도 어떤 포인트가 그리고 이제 어떤 운전하실 때 어떤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한다면 저는 중간중간에 졸음을 쫓는다는 문제라든가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예, 영종도 다리는 아니고 영종도 다리 가기 전에 예. 터널이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제안서가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 터널이시니까 한 번 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만남의 다리 조명 설비 총 단면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시면서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작업의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예, 그 지역에서 교량이 있는데 네. 그 교량에 그 미디어 파사드를 교량에 그죠? 구현하고자 그렇죠. 예.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공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설계라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하기 위한 배치도, 그다음에 사용할 미디어 파사드의 상세도를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아무튼 등치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모두 스크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건축물이 됐던 우리가 보는 어떤 사물들에서 아무튼 면만 보이거나 등치가 있다 그러면 어떤 거든지 다 스크린이 된다. 이게 굉장히 저희들이 지금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선생님. 예. 이것도 그럼 예, 같은 배치도와 그런 거죠? 단면들 나타내는. 선생님, 요 동그란 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봤던 거, 요걸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동그란 거 있잖아요. 이게 네. 지금 어떤 그 부속이나 어떤 그걸 말하는 건가요? 저건 투광기라고 부르는 것인데 네. 투광기의 측면을 바라다본 모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예. 그러면은 그 지하도 그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밑에서 있어서 이렇게 빛을 올려줬던 거 그걸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뭐 가져오시는 거 이거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선생님. 이야, 이건 또 자, 선생님 이거 조금 설명해 주세요. 예, 사용하는 등기구가 한 가지가 아니고 그렇죠. 바 형상도 있고 둥그런 모양도 있고 그렇죠, 사각 모양도 있고 다양합니다. 예. 거기에 대한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도, 그다음에 시방서, 그다음에 내역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 쓸 것인가? 그렇죠. 여기서 결정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여기 이렇게 도면에 나왔으면 사용할 것을 미리 다 도면으로 도셔야 돼. 그럼 적어도 요 다리에는 이렇게 다양한 이 투광기가 쓰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방서까지 있다고 하셨으니까 다 쓰는 거겠네요. 네. 다 이제 결정됐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좀 봐야겠다. 이제 이게 좀 더 큰 차원에서 이 보이시는 경관이네요. 그죠? 저희가 조금 더 다리를 넓은 차원에서 보는. 그렇죠. 예. 전체 위성으로 저희들이 일단 1차로 위성 사진을 찍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도면화 시켜서 우리 등기구가 배치될 위치를 갖다가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확실히 선생님 이거는 그 건축학적인 작업, 뭐 기하학적인 작업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는 그죠? 그럼 선생님도 이런 거 하시죠? 이런 걸 받아가지고 저희도 이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해서 예술적으로 좀 풀어내려고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예, 이렇게까지 막 공학적이고 건축공학적인 것까지는 안 하셔도 실제 이런 설계도나 이런 거는 나름 필요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그 서울스퀘어 작업하실 때도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짜놓는 어떤 모듈이나 컴퓨터 작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세밀하게 가시잖아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아까 그 작업은? 그게 한 2달 정도에서 그 기존의 미디어 파사드는 다르게 인터랙션이라는 걸 적용해서 도전했기 때문에요. 예, 또 페이스북의 API를 가져오는 게 이렇게 쉽지 따오는 않았었습니다. 방법이. 네. 그래서 그것도 법적으로도 그게 꽤 또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요? 그 당시에는 어떤 다른 작가가 한 번이라도 했으면은 쉬웠을 텐데 네. 처음 하는 거라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처음 하셨다라는 걸 강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보시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가 있다, 어떤 좀 장르가 좀 있는 것 같다라든가 특성이 있다라는 게 좀 보이시나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극적인 뭐 이런 콘텐츠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컬러풀하게 색깔 변화가 다양하게 일어난다든가, 네. 그다음에 패턴 디자인이 아주 순식간에 바뀐다든가, 뭐 이런 걸 좀 선호하시고요. 중장년층께서는 주로 좀 온화하고 조금 마음을 위안을 찾을 수 있는, 약간 그 메디테이션, 명상,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컬러도 가능한? 무채색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속도 변화도 가능하면 좀 완급 조절이 좀 되면서 천천히 가는 이런 패턴을 좋아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아마 그 젊은이들도 뭐 이렇게 빨리 변한다, 패턴이 강렬하면 좋다라는 것도 막 이렇게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뭐 죄송하지만 사실 저희 경관을 좀 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모텔에
그 모텔들의 그 어마어마한 그 막 그냥 현란한 그런 것들인데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저는 별론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연스럽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그런 걸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젊은 분들이 뭐 현란하다, 강렬하다는 것도 그건 아닐 거고 디자인적으로 잘 조직된, 잘 조화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금 회사에서 하시고 또 이제 클라이언트가 딱 정해져 있는 상태니까 이제 그런 걸 잘 맞춰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예술적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좀 대중적으로 이렇게 맞추는 다운을 시키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컨텐츠 그리고 어떤 식의 어떤 걸 주안을 두셔서 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그 미디어 파사드로 접근할 때 LED 작업 같은 경우에는 예, 라이트 아트 개념으로 해서 접근을 해서 네. 저희는 이제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할 때가 많고요. 네. 프로젝션 매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거의 영상의 모든 분야를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인터랙션까지 더하면은 마술 같은 그런 예,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전에 한번 이제 해외 그 미술관에서 네. 이제 동물과 관련돼 있는 동물 그런 거였어요. 동물 박물관 그런 곳이 아마 제가 독일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들 뭐 이렇게 뭐 햄스터가 얼마나 빨리 뜨는지 뭐 치타가 얼마나 빨리 뛰는지 뭐 이렇게 설명도 돼 있고는 돼 있지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커다랗게 그 안에 파사드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뭐 제가 햄스터 누르거나 뭐 사자 이렇게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자가 뛸 때 저도 같이 뛰는 거죠. 같이 막 이렇게 같이 뛰어가지고 누가 더 빨리 뛰는지 이렇게 되면 애들도 막 뛰고 싶어서 좋아하고 뭐 저희도 같이 뛰고 이러니까 아이디어와 지금 이게 기술적인 어떤 이 상황들이 지금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 좋은 컨셉만 있으면은 저희들의 생활이 훨씬 더 즐겁고 재밌어지고 이 인터랙션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그거기 때문에 선생님 하실 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보통 어떤 전시나 이렇게 박물관 같은 데서 컨텐츠가 미디어 아트 기반의 컨텐츠인데요. 기본이 되는 게 미디어 파사드거든요. 그 부분이 표현되고 거기에 더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기업의 경우는 그렇고, 근데 선생님 아까 서울 파사드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아까 또 다른 또 이벤트적인 형성의 어떤 상업적인 그런 이벤트 미디어 파사드 하셨으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정말 뭐 어떤 그 프로젝트가 몇 개가 들어가고 또 몇 분이 또 달라붙어서 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런 거 하실 때 어떤 그 장비적인 문제나 그다음에 빌리시기도 하고 또 사시기도 하실 거고, 그리고 또 상업적인 차원에서는 정말 좀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수입이 또 오게 되는지, 그리고 발주 수주를 하실 때 어느 정도 예산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시는지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런 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보통 우리나라의 하반기 11월이나 12월에 비축제가 있는데요. 그런 축제에서 이제 아티스트랑 같이 콜라보를 같이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작업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단은 그 안에 들어가는 영상 콘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2D 모션 그래픽, 뭐 3D 모션 그래픽, 그리고 또 거기에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사운드 부분에서 이제 작곡 부분과 음향과 사운드 이펙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그 한 팀당 몇 분 계세요? 뭐 영상팀 몇 분, 뭐 사운드팀 몇 분? 예, 보통 그렇게 큰 버젓에서 이제 2~3명 정도가 이제 한 팀당?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나눠지는 게 프로젝션 매핑 분야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매핑 분야에서는 프로젝터를 대여하고 그 안시가 보통 야외에서 하는 거는 이제 10,000안시 이상, 15,000안시 뭐 이렇게 해서 고안시 프로젝터를 네.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베이스에서 프로젝터를 셋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게 되게 아주 세밀한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프로젝터를 2개 써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4개를 쓴다면 프로젝터 대여가 고안시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하루에 300만 원이 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프로젝터를 설계하는 부분에 굉장히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또 그 베이스로 해서 전체 총 감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율하고 그리고 조형물에 보통을 합니다. 그렇죠. 조형물을 새로 만들게 되면 또 거기랑 그렇죠. 또 조인해야 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버젓이 크고 또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회사와 또는 조형회사하고 다시 조인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슬쩍 넘어가셨는데 네. 그렇게 큰 상업적인 어떤 이벤트를 하시면
어느 정도 예산으로 그게 들어오나요? 그게 보통 이제 제일 큰 게 네, 얼마나 1,000만 큰 원대가 넘게 되고 억대가 되는데요. 네. 그 프로젝터를 어떻게 구성하냐 그거에 따라 또 기간이 얼만큼 되냐에 따라 예, 억대 작업으로 또 이게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보셨으면 전통적인 어떤 예술가들한테는 그런 작업 들어오긴 힘들지만 미디어 파사드 작업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집을 살 수 있는 저희가 이렇게 저렴하게 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바로 그런 작업이 있다라는 거 지금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의뢰 많이 들어오십니까? 네, 아주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경쟁 회사라고 할까요? 아니면 같이 좀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들이 선생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 있나요? 뭐 국내에서 뭐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예. 수주를 하시고 그렇게 예, 예, 그렇게 하시는군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협업이 중요하시죠. 물론 지금 말씀도 지금 회사 안에 이제 설계 관련된 소위 엔지니어들이 반, 그다음에 또 디자이너들이 반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 프로젝트가 그 기획과 설계와 시공으로 나눠지거든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등기구 제조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뭐 한 회사가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관리는 할 수 있어도. 그래서 요 네 가지 박자가 아주 유기적으로 톱니바퀴 같이 잘 물려 돌아갔을 때 무리 없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는 뭐 공기도 늘어질 뿐더러 그다음에 그 내용물 자체도 우리가 원하는 퀄리티가 담보되기가 좀 힘든 게 현실입니다. 정말 이 융합이라는 얘기 저희가 많이 합니다만 사실 융합이 무슨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들과의 융합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식 간의 융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지식은 이미 원래 융합적인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좀 깨달은 것 뿐이고요. 사람하고 이제 융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선생님께서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의 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아주 뭐 명확한 포멀한 어떤 관계이기도 합니다만 선생님께서는 지금 작가가 11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작가님들 분은 고집이 세십니다. 고집이 세시고 좀 자존심도 세셔서 융합이라는 게 그렇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선입견이 있어요. 이 융합에 대한 얘기, 협업에 대한 얘기 좀 같이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어느 분야나 자기 분야에 대해서 더 표출하고 싶고 자기 작품을 더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저 상대방의 이해가 좀 먼저 기반이 돼야 되고요. 그 이해 안에서 서로 하나의 목표로 해서 간다면 그게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고집이나 또 자기 거에 대한 표출이 너무 심하면은 또 문제가 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대화 타협으로 해서 해결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분들이 지금까지는 혼자 하는 작업이 지금까지 많았죠. 전통적으로 이제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현대 작가들은 사실은 그렇게 가는 것만이 옳은 방법은 아니니 사실 이제 선생님 하신 대로 협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선진국에서 저희가 많이 부러워했던 게 또 하나 바로 그거 있잖아요. 협업하고 그러는 맞습니다. 건데 해보시니 좀 어떠십니까? 그 협업을 통해서 집단 지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할 수 없는 프로젝트들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그게 이제 다른 데 알려지기도 하고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들도 이제는 아시죠? 아 이제 혼자서 고집 부릴 때는 아닌 것 같다. 같이 해야 되고 이제 정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많이 인식이 되시는 상태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미디어 파사드 주목하는 이유를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문화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문화적으로 저희가 이런 미디어 파사드 혹은 이런 미디어 다양한 이런 뉴 미디어 아트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지는 거를 문화적으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먼저 좀 그렇게 여쭤봤거든요. 기존에 이제 미술의 전시나 그 다음에 그 공연이나 그 또는 연극 뮤지컬에 미디어 파사드를 다 쓰고 있습니다. 썼었죠. 뒤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변 확대가 되면서 이벤트와 어떤 상업적으로 표현할 때도 이것들이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 깔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또 도전하고 싶은 청소년이나 어떤 청년들도 생기고 그래서 그러면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들 미디어 파사드 이렇게 막 늘어나고 이런 작업 늘어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좀 문화가 바뀌고는 있구나. 선생님 원래 그 제가 봤지만 기계공학 전공하셨잖아요. 이런 일 하실 줄 모르셨죠? 아니, 몰랐습니다. 이 문화 바뀌는 거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신 거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든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열심히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개인적으로 부단히 노력을 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트렌드가 바뀌는 어떤 경향을 본다면 그 전에는 뭐 몇 년 단위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었거든요. 요즘 보면은 분기별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1년에 4번 정도는 네. 이렇게 빠르게 바뀐다는 것을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 좀 빨리 변하는 문화에 지금 발맞춰서 같이 이렇게 좀 뭐랄까 성숙하고 진화해가는 그런 얘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직업의 발견, 오늘은 미디어 파사드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선생님, 미디어 파사드 디자이너 아까 방금 전에도 나 이런 거 할 줄 몰라셨다 하셨는데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그 전에 뭐 회사를 좀 다니다가 네. 나와서 이제 사업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초창기에 저기 여수 쪽에서 예. 간단한 의뢰가 하나 들어왔었어요. 예, 여수면 여수 엑스포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예. 그러니까 의뢰가 들어온 건 2011년도겠죠. 그 전이니까 그쵸. 준비를 해야 아,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여수 쪽으로 제가 가다가 그 여수 엑스포가 열리는 곳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약간 시연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큰 곳에서 했으니까. 그때 그 시연하는 걸 보니까 되게 멋있고 그런데 저걸 누가 했을까 이렇게 알아보니까 외국 작가분이 하셨더라고요. 프랑스 작가가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아주 순진한 생각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바깥은 프랑스 작가가 하고 안에 어떤 한 관에서는 또 저희 나라 되게 잘하시는 또 작가분이 또 하셨거든요. 그거 혹시 못 보셨어요? 그건 못 보시고 그거는 못 봤습니다. 그거 보셨어도 아마 감동이 많으셨을 거예요. 예. 그러셨군요. 그럼 그거에 나도 그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어떻게 엔지니어로서의 갖고 있는 어느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만 이런 디자이너적인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반대 이런 것 좀 있으셨어요? 가족의 반대 내지는 뭐 같이 일하는 분들 야 너 그거 너 아니야? 너 그거 왜 하니? 이런 거 있으셨을 텐데. 아무래도 주위에서는 뭐 좀 객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물론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확신만 있다면 뭐 아주 무리하게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되겠지만은 뭐 고집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자기 개인적인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늘어날 거다. 이런 컨텐츠 수요는 늘어날 거다라고 확신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처음에 전공은 뭐셨나요? 전공은 영상이었고 영상 기반으로 해서 다시 공부를 해서 미디어 아트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미디어 아트를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표현하거나 전시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미디어 파사드가 되고요. 라이트 아트와 프로젝션 매핑에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좋으셨어요? 이렇게 내 작업에 이런 게 이렇게 쓱 넘어가는 이 과정이 좀 이렇게 내 적성에 맞고 좋다 이렇게 느끼셨나요? 아니면- 환상이었죠. 빛을 이용한다는 자체가 시각적으로도 강하고 모든 사람이 또 바람이 있고요. 어떤 그 로망적인 게 인간의 심리를 건들 수 있으니까요. 저한테 좋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통 보면 그 리용 불빛 축제 있잖아요. 네. 가장 유명하죠. 정말 뭐 좋은 것들은 글로 일단 1년에 다 전 세계 것들은 다 모이니까 실제 가서 보시기도 하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러셨겠습니다. 그쪽으로는 안 가고요. 거기 저도 가고 싶은 로망이 이제 있었고요. 가세요. 이제 조금 일 쉬시고 한번 네네. 가실 때 됐고.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거기서도 이제 라이트 아트나 또 비축제 같은 게 계속 있잖아요. 네네. 유럽에는요. 그런 걸 보고 또 많이 감흥을 받고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이제 자꾸 보시면 보시는 대로 아이디어는 계속 느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해주실수록 저희들의 밤거리는 아름다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은 문화를 향유하는 거고 그런 생각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교회 주변 분들도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그 미디어 파사드 디자이너라는 게 뭐 이렇게 그건 아니니까 무슨 뭐 자격증이나 뭐 이런 거는 없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산업 디자인 분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쪽 분야에서 가장 근접하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칼라리스트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쪽 뭐 시각 쪽이나 뭐 칼라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섭렵 속도가 좀 빠르다는 것을 제가 좀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기공학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좀 갖고 계시면은 좀 이런 일 하시기가 좀 편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쁘게만 만들면 실제로 그걸 구현을 못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항상 이게 맞습니다. 공학적인 문제 이게 항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 선생님도 하시면서 직접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독학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독학했다. 엔지니어적인 부분도 독학하고 프로그램 것도 독학 뭐 이런 것도 좀 있으셨겠습니다. 예, 이게 디자인뿐만 아니라 영상, 그 베이스에서 인터랙션 되려면 프로그래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인터랙션에서 하드웨어랑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오픈 하드웨어를 공부하고 연결해서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학이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다 가르쳐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공부 같은 경우는 독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협업, 바로 예, 이런 맞습니다.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선생님 지금 시공 얘기 그리고 기업적인 차원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네. 난 정말 좀 이렇게 아티스트로 간다라고 할 땐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걸 좀 준비하면 좋을까? 그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시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아트 기반의 전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네. 그게 상업적인 거랑 연결되는데요. 네. 거기에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미디어 아트를 연구가 좀 미디어 필요하죠. 아트에 대한 연구가 일단 게 중요하다. 네네. 학생 차원에서도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 예, 근데 미디어 아트는 지금의 뭐 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술 같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배우기도 즐겁고 그리고 그걸 표현하기도 자체가 전시와 또 이벤트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생각이 있고 관심 많으신 분들은 좀 준비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달라. 미디어 파사드를 공부할 때 굉장히 인터랙션이나 프로그래밍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디자이너나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로드 기반의 프로그래밍 툴이 있습니다. 로드와 연결하면 프로그램이 다 되는 거죠. 그게 VVVV라고 해서 네네. 무료 툴이 있고요. 네네. 그런 걸로 해서 접근하면은 프로젝션 매핑까지 다 가능하고요. 네. 또한 프로젝션 매핑 전문 툴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 프로젝션 매핑 전문 툴을 배우면은 미디어 파사들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작품이 전시로 해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네, 그런 걸로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레일바이크 여행을 가다 보면 터널 같은 데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다 아티스트들이 작업을 하고 또는 같이 협업을 해서 작업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데서는 상시적으로 쭉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시점에서는 다시 리모델링이나 다시 작품을 그렇죠. 업그레이드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굉장히 유리한 지점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는 이제 좀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고 그러셨으니까요. 지금 일단 요 작업 하신 지가 이 회사가 이런 일을 하신 지가 몇 년 되신 건가요? 7년 됐습니다. 네, 7년. 거의 우리나라 미디어 파사드 들어올 때랑 비슷하네요. 예, 그때와 비슷하신데 이 뭐랄까 좀 시겁했다 그러나요? 작업하시고 왜냐면 처음 이런 공사하시고 그러니까 야 이거 놀랐다 이런 부분도 계실 거고 참 보람 있다 이런 얘기도 있으실 텐데 그 하나씩만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보람 있었을 경우에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네. 프로젝트 완성 후에 주위 분들이 너무 좋다 예, 이런 평가가 나왔을 때고요. 예, 그렇죠. 조금 힘든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뭐 한다고는 했는데 100%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들 문제가 아니라 이 건축물 자체가 조금 이제 움직임이 있는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은 뭐 건축물 자체가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건축 설계적으로 예.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도록 설계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아 이게 예를 예. 들면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건가요? 우리 63빌딩 같은 경우에도 그쵸, 예, 움직이거든요. 그쵸, 바람이든 예. 뭐 지진, 예, 그런 강하면 부러지기 때문에 예, 그렇죠. 약간의 이제 요동은 있도록 설계를 네, 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정확하게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물론 뭐 요동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불과 1cm도 채 안 되는데 근데 저희들 제품들은 1cm가 어긋나더라도 중간에 연결된 뭐 납땜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 배선, 칩 같은 것들이 이렇게 파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결국엔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은 했는데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 조금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뭐 뭐랄까요 그 건물주 소위 당사자 그 고객하고의 관계에서 이건 누가 책임져야 돼 뭐 이런 문제도 정해져 있지가 않은 상태였을 테고 기술적인 어떤 손해배상 이런 문제는 또 누가 해줘야 돼 이런 문제도 있고 이게 쉽지는 않으셨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이제 탄탄해지셨겠습니다. 매뉴얼이. 예, 웬만한 어려움에는 예. 이제 좀 단련이 돼서 예. 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예. 수준에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예, 알겠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서요. 저희 미디어 파사드의 어떤 그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뭐 그냥 저희가 이제 좀 이제 느끼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발전 어떤 속도, 가능성? 이게 이제 빛을 이용한 작업이기 때문에 비축체가 예전부터 있었던 유럽이나 미국에서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예술적인 감각이나 건축 측에서도 굉장히 감각적인 아티스트가 많기 때문에요. 곧 선진국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제가 봐도 되게 빨리 따라잡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빨리빨리 배우시고 바로 하시기 때문에 아이디어도 좋아서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디어 파사드 지금 그냥 보셨던 아까 그 교회만 하더라도 그냥 보면 보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그게 보이지 않게 사람들 간에 있던 그 소통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 작업하신 것처럼 인터랙션이 되면 그 소통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와중에서 저는 그 트렌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그렇게 인터랙션 쪽으로 소통 관련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걸로 갈 것 같은데 일단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전망을? 지금 모든 미디어나 디자인 쪽에서 가장 큰 화두가 인터랙션인데요. 그 인터랙션의 화두에서 사용자가 보통 참여를 하기를 원해요. 네. 참여하게 되면 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에요. 네, 네. 미디어 파사드도 거기에 맞춰서 인터랙션 미디어 파사드로 전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요즘 많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치안 문제가 밤에 좀 이제 힘들고 다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뻗쳐지지 않는 곳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까라는 어떤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노력들이 있는 거죠. 글로벌한 차원에서.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서 그 치안이나 우범 범죄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그 범죄를 굉장히 낮췄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둡고 컴컴하고 막 누구도 보지 않는 위험한 곳이었는데 이 미디어 파사드의 어떤 이런 작업들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고 사람들이 보러 오게 되고 또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보면서도 이게 우중충한 곳에는 이제 범죄 심리가 많이 나타나는데 예쁜 곳을 가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심리적인 리포트도 있다고 해서 많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게 문화적인 어떤 하나의 것들이 많은 것들을 변하게 하는 것들을 좀 저희가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여쭤봐 드려야 돼요. 그 수요 문제, 그 다음에 이런 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어떤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좀 옮기는 게 좋은지 사장님 입장에서 직원을 뽑을 때 이런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어라는 말씀을 하시면 보시는 분들 그래 이런 준비를 하면 좋겠구나 여기실 것 같거든요.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제 생각은 일단은 아무래도 콘텐츠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이나 그다음에 그 관련 학과를 나온 분들 중에서 부전공으로 뭐 전자공학이나 전기공학이나 정말 융합 인재네요. 융합 그다음에 인재. 건축이나 뭐 이런 쪽으로 부전공을 좀 하신다면 아주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으로서는 최고로 좋으신 분이죠. 왜냐하면 디자인도 가능하고 공학적인 것도 가능한 융합 인재니까 너무 좋으시고 그럼 이런 분들이 아직은 이제 점점 이런 교육을 할 거기 때문에 많아지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아닐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또 어떤 분들이 있으면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라라고 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이 분야 자체에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도 트렌드를 말씀을 하셨는데 트렌드를 미리 이제 예상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본인이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이 분야에 투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이 저 이렇게도 들립니다. 아직은 그렇게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융합적인 게 못 하시더라도 전기공학을 했거나 이런 공학자여도 문화적인 게 이렇게 가니까 내 기술이 이렇게도 쓰일 수 있겠구나 라는 안목을 좀 키우는 연습들 이런 걸 좀 해놓으면 이런 곳에 와서도 같이 협업할 때도 말도 잘 통할 것이고 그렇죠. 뭐 그리고 같이 이런 아이디어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테니까 설령 지금 다 못한다 하더라도 한두 개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면 좋겠다. 지금 저희는 이렇게 들렸거든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여러 파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합사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업체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회사가 하는 얘기와 그다음에 건축 분야나 전기 파트에서 하는 얘기들을 서로 같은 한 공간 내에서 얘기를 하는데 과연 100%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 제가 합사 회의를 참석해 본 결과 각각의 그 회의 참석 요원들이 전부 한 60에서 70% 정도만 이해를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물어보는 것도 좀 편하게 물어보면 되는데, 야, 이거 물어보는 거 우리 창피하지 않니? 뭐 이러면서 안 그렇습니다. 물어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문화가, 융합 문화가 확산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라서 뭔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또 살짝 또 제가 저희 과 홍보를 한다면 저희 과에서 기르는 인재가 바로 이런 융합 인재입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열심히 하자.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재능 혹은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회사로 취직 안 해도 이런 식으로 아티스트 쪽으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 같은 질문입니다. 선생님,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아까 디자인 베이스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예, 거기서 특히 프레셔 매핑 같은 경우는 영상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영상 디자인 쪽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융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메이커라는 개념으로 뭘 만들어서 그렇죠.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 더 포함한다면 아까 중요시했던 인터랙션이 가능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공학과 하신 분들이 나 이제 너무 코딩하느라 이런 거 힘들어, 이제 더 이상 싫다, 그리고 난 게임 프로그램 나 이런 거 싫어, 하지만 어느 정도 원리도 알고 이제 재능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셔도 아주 도움이 되죠. 예, 맞습니다. 큰 차원에서 게임은 인터랙션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랙션을 이해하고 있고 활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 미디어 파사드가 인터랙션으로 가기 때문에 좋은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코딩 전무도 아까처럼 독학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기본인데, 이미 해 오신 분이 오시면,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 협업하고 아이디어도 늘어가면 이분 자체가 아주 멋진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또 참고로 저희 과에서 또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이 부분 이제 여쭤봐야 되는데요. 이제 저희 이제 제작진에서도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여쭤보는데, 이 어떤 그 수요랄까요? 그리고 그 어떤 그 월급 뭐 이런 부분들, 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으세요? 많이 주십니까, 지금 사원들 월급? 적당히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 중경 정도는 나도 주고 있다. 뭐 뭐 중견 충분히- 정도는 주는데 네. 뭐 사실은 획일적으로 딱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맞습니다.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뭐 이런 부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이 분야의 일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경력이 좀 짧더라도 아주 탁월한 어떤 능력이나 뭐 성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예. 보여준다면은 당연히 그 인컴이 좀 예. 높아지고요. 그 거의 정말 그 뭐랄까, 우리나라에서 나쁜 그걸로 폐습으로 되는 무슨 학벌 뭐 이런 거 없이 정말 능력 위주로 선생님은 이제 월급을 줄 수 예, 있다.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융합 인재 정도면 굉장히 뭐 와서부터 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분야는 성과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결과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예, 정말 능력 중심주의 예, 이렇게 가시는군요. 그러니까 예. 뭐 학력 이목에 관계없이 굉장히 뭐 그런 부분을 잘하는 친구들이 뭐 꼭 대학 졸업하지 않으셔도 사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사장님 학력 차별은 전혀 입장에서는 두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고용을 하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아마 제 보기엔 이런 분야는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직업을 가지려고 할 때 지금 말씀하셨던 공부도 중요하지만 어떤 적성, 태도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덕모 이런 어떤 태도를 좀 기르고 해야 저희랑 같이 일할 때 좋다라는 게 있으실 겁니다. 예, 그거를 좀 지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선생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일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들이 뭐 딱 정해진 일만 하고 이렇게 다시 집으로 귀가하는 이런 게 아니라 프로젝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근할 때는 야근을 하고 또 쉴 때는 팍 쉬어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에 대한 애착, 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이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2차적으로 자기의 어떤 감각이나 그 다음에 뭐 성실성 예, 이런 것들이 그렇죠. 부수적으로 이렇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그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공부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뭐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나를 이렇게 완성을 하고 나면 그 담당자는 그 인문학, 그다음에 공학, 예, 그렇죠. 그다음에 미학까지도 예. 또 법학까지도요. 그렇죠. 통달할 수 있는 예. 그런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직업들이 그렇게 융합적인 차원으로 갈 거라는 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요. 예, 좀 주의 깊게 들을 만한 것 같고 같은 질문입니다, 선생님. 나 예. 정말 저거 멋있는 것 같아 하고 싶어라는 분한테 아까 공부는 얘기하셨지만 예, 다른 부분. 일단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소비가 있어야 되고요. 그 트렌드의 개념으로 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그게 꼭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신다면은 길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지금 하는 거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뉴미디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네.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말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선생님 이제 가시기 전에 이제 전망 말씀해 주시고 가셔야 돼요. 이 직업에 대한 전망. 그리고 어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으로서 또 보고 있는 어떤 그런 말씀도 해주셔야 되는데, 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국내에만 한정되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바라다 봤을 때 네. 분명히 본인의 어떤 능력과 그다음에 어떤 비전을 본인 스스로가 가진다면 분명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매력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사업의 어떤 그런 지금 이렇게 뭐 수주되는 것들이나 또 환경 이런 것도 좀 확실히 지금 밝다고 보시나요? 예, 지금 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의 어떤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예, 그런 것도 있지만 향후에 우리가 아주 큰 사이클을 타게 된다면 크게 발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지하철 지하도에 그거 하겠다는 생각 전에는 우리 못 했거든요. 근데 점점 이런 생각이 나니까 일도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세계로 좀 눈을 돌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거리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밝고요. 그리고 뉴미디어에 포함되고 그리고 인터랙션까지 된다면은 예, 이게 상업적인 커머셜한 작업에도 쓰이고 그리고 이벤트와 광고에도 쓰여서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집을 살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렇죠. 전에는 예, 얼마 전에 예, 미디어 파사로에서 집을 예, 물론 대출 느꼈지만요. 예, 이렇게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네, 저희가 직구준 질문하면서 막 좀 죄송했는데 그렇게 집을 사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개인적으로 축하드릴 일이고요. 미디어 파사드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본 신직업의 발견,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얘기 많이 해서 저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관심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해주신 김우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사업도 더 잘 되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는 즐거운 거니까요. 예, 그리고 최선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작품도 저희가 또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요, 건물에 멋진 LED를 설치해서 저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만큼 미디어 파사드가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대가 발전하면서 미디어 파사드 디자이너 같은 직업이 앞으로도 더 많이 찾아지고 또 일을 많이 하는 직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소개한 직업과 같이 미래 직업을 찾는 분들이 선택하기 좋은 다양한 직업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또 많이 발굴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사장님이셔서